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의 노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청주교육대학교 윤건영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청주 교대의 현안이었죠. 그 수영 안전 교사 교육관. 뭐 지금 뭐 계속 보도된 거는 이제 수영장이라고 이제 다 표현을 했는데, 이 수영장 이치를 놓고 그 청주 교대 부속 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청주 교대랑 갈등이 꽤 있었어요. 저번에 나오셔서 인터뷰하실 때도 계속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갈등이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조금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이렇게 또 공영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릴 정도의 사안인가에 대한 걱정도 좀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내의 수영장 부지 문제인데, 그러나 사실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수영장은 우리 대학 내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충북 청주 시내의 모든 학교의 학생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영교육이 필수가 되면서 많은 그 수영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요. 제가 총장 공약사항으로 이 사안을 만들 때도 상당히 많은 여론 수렴하는 결과로 제가 입안했던 것이고, 교육부 기재부가 불가능하됐던 건 이제 국회에서 지역의원님들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됐는데요. 뭐 중간을 생략하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교수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부솔초 운동장 동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과의 그 협의 과정에서 너무 반대가 심해서 이것을 어떻게 고민하다가 최근에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만, 학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4차례 설명회, 그리고 1차례 수렴회까지 거치고, 또 학부모님들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17가지 요구사항도 다 들어주겠다. 심지어는 6레인 중에 2레인은 부솔초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다 활용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건물 질 때 고생만 하고 졸업하는 5, 6학년 학생들에게는 졸업하고 2년 동안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님들 일부 상당히 큰 반대가 있어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전격적으로 교수회의에서 제가 상정해서 교수님들이 결단을 내려서 옮기게 됐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우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그동안 이 수영 안전 교사교육관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처음에는 아주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서서 저랑 같이 고생하셨던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부솔초의 그 필요성에 대한 인정을 하시면서 기다리셨는데, 그분들의 여망을 제가 들어주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예. 네. 예, 학교 측에서 수영장 건립 부지를 변경하기로 했는데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우선 뭐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님들의 반대입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학생들 안전 문제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걱정하실 때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부나 조달청에 끊임없이 그런 의견을 전달하면서 더 이상 어떤 타협의 적없다가 판단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처음에 원래 사실은 지금 옮기려고 결정된 그 부지가 작년에 연초에 우리가 수영장 안전교육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자체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의 최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실제 예산을 유치하고 난 뒤에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철골 구조고 사용 연한이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뭐 담당자도 그렇고 그 당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논의 끝에 사실은 제외해놓고 이제 다른 쪽에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와서 사무국장 또 시설팀장이 교체가 되건 이후에 근본적인 검토를 하고 또 그런 학부모님들과의 교섭 과정에서 교육부에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것이 판넬 구조라고 하는데 샌드위치 판넬 구조가 돼서 최근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샌드위치를 판넬 구조가 이제 안전성이 위험했다고 그래서 그쵸. 10년 이상 된 건물은 헐고 다시 짓는 거로 돼 있는데 대학도 그렇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교육부에 협의를 했더니 가능하다. 또 일부 증액해 주겠다고 그래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총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학교가 어떤 그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갈등 구조가 있을 때 평상시에는 뭐 다수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따르는 게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이렇게 위기가 오고 상당히 어떤 분란의 소지가 있을 때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도 불구하고 제가 충분히 논의하고 난 뒤에 많은 교수님들과 사전에 좀 협의도 하고 고민 끝에 다시 교수에 재상정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교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데 네. 우리 그래도 교수님들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보를 해주셔서 저는 해결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사안을 처음 알게 된 게 예. 올해 4월인가 5월에 총장님과 어떤 사석에서 만났을 때 처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서 봤는데 예. 제가 이해가 참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하셨죠. 예. 이것이 과연 이렇게 큰 사안이었냐라고 이제 얘기하셨지만 예. 저도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근데 예. 그 후에 제가 교대에서 열린 무슨 토론대에 갔다가 학부모들이 이제 침묵 시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아니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그 후에 총장님이 사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에 이제 또 뭐 반대 입장하신 분들은 아예 이제 불참하고 그러면서 예. 아마 이제 대학교의 어떤 분위기가 어떤 민주적인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분위기인데 예. 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되게 극단을 치닫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쨌든 총장님이 큰 결심을 하셨는데 이번 일을 보면서 총장님은 좀 느끼신 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걸 많이 느끼십니까? 예, 저 사실은 뭐 그냥 그 교육자로서 대학 내에서 학생들 지도하는 일만 하다가 총장이 돼서 지역사회 많은 어르신들 또 시민과 이렇게 만나면서 전 또 다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이해 당사자 그리고 그 관련된 분들과의 어떤 그 참여 방법에 대한 것이 이번에 제가 큰 공부를 했는데요. 일단 저는 그 부지 선정할 때 이게 대학 내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관례대로 큰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총장이 부의하면 교수회의에서 논의하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이것도 학내 중요한 사안이라 뭐 원래 처음에 6가지 정도의 부지 가지고 논의할 때 기본적으로 다른 데는 대학 내에 있었고 부설초도 사실은 대학의 부설입니다만 그래도 부설초의 의견을 전 들어야 된다 생각해서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는 아주 좀 격하게 반대를 하시면서 물론 마지막에 찬성하셔가지고 같이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을 보내기엔 학부모님들과의 어떤 그 좀 합리적인 그런 그 의사결정 과정에 그 논의 구조가 되지 않아서 좀 서운했던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는 뭐 상당히 좀 저도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공부를 했고 또 실제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무엇이 중심인가 학생들을 위하고 교육을 위하고 하는 것이 중심인가 또 하나는 정말 지금은 위험하지만 미래에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쭉 그 합의된 진행 과정에서 제가 마지막 결단을 내린 것이 조달청에 이제 예산이 내려와서 조달 업무를 공무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반려가 돼 있어요. 조달 업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그 짧은 시간에 민원을 9번을 냈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가지고 좋은 일로 이렇게 우리 모든 공동체는 지역사회에 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그 공무원들, 뭐 조달청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우리 대학 내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게 돼서 사실은 지금도 저는 가장 좋은 부지는 부설초 운동장 동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다른 데 옮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면서 짓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또 우리 직원들이나 또 학교 구성원들의 상처가 될까 봐 제가 과감하게 결단을 하면서도 아직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관여하셨던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우리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뭐 지금보다는 못하겠습니다만 뭐 더 열심히 그런 여론 수렴을 하면서 그 좋은 공간 활용하는 방법을 마련할까 합니다. 네.
네. 사실 우리 동네 우리 방송이니까 뭐 작은 사안이라도 이렇게 다뤄야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서로 의견 존중도 하면서 발전하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러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규모나 완공 시기에도 변화가 있나요? 예, 뭐 전혀 없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예산 100억 가지고 110억 가지고 이제 10월에 이제 곧 조달 공모해서 12월쯤에 이제 설계 계약을 하고 내년 4월에 5월까지 설계가 마치고 나면 아마 5월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쯤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 체육 실기실을 헐면서 짓기 때문에 그 대체 공간에 대한 예산 확보도 약속을 했고, 뭐 국회 우리 지역의 의원이신 오재수 의원님 이런 분들도 그런 결단에 충분히 도와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 뭐 집행이나 확보 또 증액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이제는 대학 내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뭐 부설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다 이제 해소가 된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짓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는 사실은 저는 그 부설 학부모님들이 이 학생 안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총장 돼가지고 대학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전 간간히 부설초도 대학의 부설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가끔 이렇게 이제 순시도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 안전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그 위험할 때가 전 지금입니다. 지금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해서 이제까지 그 우려하셨던 학부모님들의 그 걱정거리를 덜어드리는 것 이외에는 학부모님들과의 뭐 논의 구조가 없기 때문에 이젠 반대할 분이 없고요. 하여튼 계획대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서 우리 대학의 모든 학생들과 또 구성원 그리고 이 지역사회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그 지역 주민들께도 정말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선 집중 파워 인터뷰 청주교육대학교 윤건영 총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수영장 얘기 이제 그만하죠. 뭐 갈등 다 일단락됐고, 뭐 우리 총장님 참 큰 결심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빼고요. 이제 뭐 잘 해결됐으니까. 최근 이제 청주 교대가 이제 고교 교육 기업 대학 지원 사업과 대학 자율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좀 단어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먼저 그 대학 자율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부가 아주 큰 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이게 영어로는 AC라고 합니다. 다른 원어가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편하게는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타이틀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전국에 지금 뭐 모든 그 4년제 대학 중에 기존에 32개가 있었고 올해 10개가 보완돼서 42개입니다. 전국 대학이 몇 개죠? 총? 지금 한 200여 개 되죠. 200에서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교육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저희 대학이 연간 5억씩 4년 동안 20억을 지원받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업은 이제 말 그대로 잘 가르치는 대학. 지금 최근에 사회가 변화되고 특히 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가 변하는데 이 사회를 그동안은 주도하던 대학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대학의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그 대입 제도가 좀 발전 방향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대학의 고등학교와 대학이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두 사업이 다 돼서 아주 저희들은 뭐 상당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뭐 저희들은 특수목적대학, 초등교사 양성을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본래 우리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부터 체제 개편까지 주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 가면 대개 뭐 1학기, 2학기 합니다만 앞으로는 3학기, 4학기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모든 그 교과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학생들이 그 선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나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교과목도 개발하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도 좀 하고 이제 학년도 그냥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형태가 아니라 새롭게 뭐 1학년은 무학년제 또 무심화 과정이랄지 또 필요할 경우에는 그 과단위가 아니라 동아리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단위로 팀을 꾸리기도 하고 이제 교수님들 중심으로 대학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는 많은 선배 선생님들이 대학에 와서 길잡이 교사라고 그래서 현장과 대학이 연계해서 하는 현장감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개발한다든지 또 기본적으로 이제는 과거에는 뭐 지식을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측면의 전문가가 교수였습니다. 이제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현장에서 실생활에 활용할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역량 중심 그 교육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뭐 한마디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임기 동안만이라도 나라에서 큰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초등교사 양성 대학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으로도 좀 시대에 앞서가는 모범적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꿈과 계획은 상당히 크게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점점 발전하고 있는 청주교대의 모습이 보기 좋은데 예. 청주교대 수시 모집이 지난달에 마감이 됐습니다. 예. 경쟁률은 어떻게 됐나요? 저희들이 수시 모집에 이제 고교 성적 우수자하고 지역 우수 인재 선발해서 100명을 뽑습니다. 근데 올해 그 지원자가 909명입니다. 9대 1 정도 되는데 네. 작년보다도 경쟁률이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국의 교대가 난립니다. 지금 초등교사를 이제 선발을 축소하겠다. 이게 현 정부의 이제 방침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현 정부는 학생들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교대 경쟁률도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교사를 덜 뽑겠다는데. 근데 청주교대만 유일하게 경쟁률이 올랐어요. 네.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 소리를 보고를 받고 한동안 참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은 지금 뭐 공식적인 데이터나 분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고 현재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새 와서 뭐 학력 인구가 감소되면서 향후 뭐 한 100개 대학이 뭐 존폐 위기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대학만은 다릅니다. 교육대학은 제가 한 10여 년 전 뭐 정책개발원장 뭐 경호처 이런 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입학 정원이 580명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교육대학은 해마다 교육부와 협의해서 예상되는 교사 수요를 따져서 입학 정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금은 3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한 40%가 줄었거든요. 되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네요. 수요의 1.3배를 뽑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미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취업에 대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임용 절벽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경쟁력이 좀 떨어질 것이다. 취업이 안 된다 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대학 같은 경우 이번에 좀 그것이 좀 역전성이 돼서 아마 학생들이 이제 그 대학 그렇게 이제 뭐 그 선정할 때 인터넷 들어가지고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리 대학이 전국 교대에서 가장 그 언론에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대학인데 그 중에 또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또 요새는 학생들이 그냥 뭐 부모들이 선생님 선택해 주는 데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많이 확인하고 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요 매스미디어 지금 뭐 SNS 세대의 학생들이 아마 그런 걸 보면서 청주교대가 그래서 역동적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하기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가 하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그런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오른 건 긍정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네. 이 임용 절벽 때문에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 교대에 집중된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이 교육대학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나 또 졸업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좋은 대학을 생각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경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실력 있는 까지는 일일이 되니까. 네, 실력 있는 학생들이 이제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수도권인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졸업하고 난 뒤에 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교사 양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졸업생들이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것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교육대학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러니까 입학할 때 관련된 분석과 졸업하고 난 뒤에 어떤 그 예상을 보면 상당히 이게 들어올 때와 졸업할 때 이 합리적 어떤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당분간은 아마 오히려 더 능력 있는 학생들이 더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뭐 다른 쪽에 분석을 하다 보면 그 현상이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또 다른 대비책을 갖는다고 보면 전 그것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네. 더 긍정적이라고 보면서 우리 지역사회 많은 학생들을 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외국에서 온 학생들과 경쟁해서 우리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적극적인 방법이지 능력 있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건 전 소극적인 방어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했던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예. 그렇다고 쳐도 예.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네. 요즘 여기 청주나 충북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너무 교대의 커트라인이 높아요. 워낙 취업이 100% 되는 대학이고 또 교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좀 지역 학생들이 좀 청주교대 많이 좀 진학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제가 작년에 3월에 총장 취임을 한 이후에 저도 사실은 뭐 충북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논의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이제 충북 지역의 인재 선발로 뽑는 학생이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결단을 내려가지고요. 이제 대학 입시는 2년 전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20명의 정원을 40명으로 100%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2019년 내년 말에 입시에는 충북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자체 경쟁에서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이 40명입니다. 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적은 인원이 아니어서 앞으로 그렇게 이제 지역 인재 선발을 더 늘리겠고 또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 제도 같은 경우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자란 우리 지역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는 제가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충북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높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에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대학의 혁신을 위해서 바람직한 인재 사항으로 3가지를 네. 고민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 전문가, 그다음에 인성을 갖춘 교육 실천가, 시야가 넓은 교육 지도자. 그러면서 이제 9개 역량을 지금 제시해 놓고 어쨌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이나 여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그 시스템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에이스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약 한 20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면 우리 대학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합심협력해서 새로운 시대,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합니다만 그런 시대에 걸맞는 교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영안전교사교육관이 뭐 학내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면에서는 청주 지역이나 또 도내의 모든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와서 그동안 경과를 보고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청주교육대학교가 본래 특수목적대학으로서 품격 있고 능력 있는 교사 양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지역사회와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또 많은 아이들 가지고 대학의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보내준 성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수영안전교사교육관 때문에 마음고생하셨던 부설처의 많은 학부모님들 또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좀 행복하고
즐거운 대학생활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걸맞는 청주교육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청주교육대학교 윤건영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